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작년엔 좀, 옷도 너무 촌스럽게 입으시면 안 돼요. 명절에 처가 식구들 기분 상하면 우리가 곤란해져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집을 나서는 시어머니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곳엔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200명의 직원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580억 원짜리 리조트에 진짜 주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하라밀 리조트 대표이사 윤미경입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위해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성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미경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법률사무소라니 무슨 일일까요? 그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외삼촌 윤병호 씨의 유언장이었거든요. 40년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거의 잊고 살았던 그 외삼촌이 상속받으실 재산은 충청도 보은군에 위치한 하라밀 리조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80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80억 원. 그런 돈은 TV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는데, 변호사님, 그런데 왜 저에게? 외삼촌과는 40년 넘게 연락도 없었는데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경아, 어머니께서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 결혼도 하지 않아 자식도 없는 내가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어머니께 못다 갚은 은혜를 너에게라도 전하고 싶다. 조건이 하나 있다. 1년간 직접 운영해보고 나서 결정해라. 너의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곳을 돌봐주기를 바라며.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어렴풋이 기억났거든요. 친동생을 넘어 거의 아들처럼 보듬어 주셨죠.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집에서 빨래를 개고 며느리 지시에 따라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시어머니일 뿐이었지만, 외삼촌은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보답을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던 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 7시, 저는 거실 소파에서 평소처럼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법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히 적힌 음식 목록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 준비 목록이에요. 갈비찜, 동태전, 잡채,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생채, 송편, 과일 화채, 각종 전류의 식혜까지 총 15가지 음식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 몇 인분씩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은 내일 새벽에 전통시장 가셔서 보셔야 하고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미리 주문해뒀으니까 찾아오시면 돼요. 오후 2시부터는 전 부치기 시작하셔야 하고, 저녁에는 갈비찜 준비 들어가셔야 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작년엔 좀. 지영이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혼자 있을 때 어머님 요리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실 한쪽에서 신문을 보던 제 아들 태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명절에 처가 식구들 기분 상하면 우리가 곤란해져요. 특히 장모님이 까다로우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위한다고 했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완전히 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일 전담하는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이렇게 명절마다 큰일 하시면 보람도 있으시고 좋잖아요. 그냥 혼자 독거노인처럼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시죠? 지영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외로움이 저 아이들에게 약점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 집에서 요리하는 기계가 되었을까요? 제 감정과 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알겠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게. 저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서류들을 떠올리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년 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미경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변호사 김정수입니다. 처음엔 무슨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락이 끊어졌던 외삼촌 윤병호 씨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시며 사업을 하셨는데 유일한 혈육인 조카이신 미경 여사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20살 때 가족들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신 후 소식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삼촌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상속받으실 재산은 충청도 보은군에 위치한 하라밀 리조트입니다. 부지 면적만 33만 평에 현재 시가총액이 580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580억 원이라니 그런 돈은 TV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고인께서 특별한 조건을 달아두셨습니다. 리조트를 직접 운영해 보신 후 1년이 지나면 처분하든 계속 경영하든 자유롭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처리할지. 하지만 이미 3년 동안 이 집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니 섣불리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면 그것도 씁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하라밀 리조트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고급 리조트로 200개가 넘는 객실과 컨벤션 센터, 골프장, 스파까지 갖춘 종합 리조트였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고인께서 워낙 체계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서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몇 달째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총지배인 박상철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로 이곳을 운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경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며느리의 지시를 받으며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동네 친구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호텔 운영부터 직원 관리, 마케팅, 재무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집안 살림을 꼼꼼히 관리해 온 경험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산 관리나 물품 구매,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살림꾼으로서의 감각이 발휘된 거죠. 사장님은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경영자는 처음 봅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복지나 근무 환경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매출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나이 드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야라고 둘러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라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부려먹을 때만 관심을 보이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리조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서의 시간이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리조트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존재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거든요. 리조트 경영에 익숙해진 지 5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살 수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명절 전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큰 택배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우리 친정 어르신들 드릴 선물이에요. 박스 안에는 고급 홍삼과 한우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내일 복장은 좀 단정하게 입어주세요. 정장 있으시죠? 손님들 보시기에 어르신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촌스럽게 입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개월 동안 리조트에서 VIP 고객들을 맞이하며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제가 며느리에게 촌스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말씀도 조심해서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교양 있으신 분이라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태호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명절에 처가 식구들 기분 나쁘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곤란해져요. 특히 장인어른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으로 가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라밀 리조트 대표이사 윤미경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임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올린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식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 정체를 공개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원들의 답변도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 모두 사장님의 진심 어린 경영 철학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기대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지만 이번 명절 준비는 못하겠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손님들이 내일 오신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어. 내일부터 3일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워야 해.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서 명절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것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3년 동안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어머님,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지영아,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아니면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태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가사도우미 취급했어요? 태호야,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니? 내가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할 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있니?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매일 밤 어디를 다녔는지 궁금해한 사람이 있었니? 내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 어머님, 그건 나도 노인이지만 여전히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그냥 집안일이나 해주는 기계로만 봤구나.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정말 명절 준비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야. 명절 당일 아침, 저는 하라밀 리조트 스위트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산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오전 9시 총지배인 박상철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직원 대상 공식 발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태호에게서 23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장모님 가족이 벌써 도착했어요.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난리 났어요. 엄마, 정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영이가 울고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위치 추적 앱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하라밀 리조트가 뭐예요? 왜 거기 계세요? 그 순간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2달 전쯤 태호가 엄마 지금 핸드폰 요금제가 너무 비싸요. 더 저렴한 걸로 바꿔드릴게요라며 제 핸드폰을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만지작거리더니 다 됐어요라고 돌려줬었죠. 그때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찾기 위해서였겠죠. 저는 박 총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곧 제 가족들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집안일만 하는 평범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진짜 저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후 1시쯤 리조트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태호와 지영이가 허둥지둥 들어오더니 프런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윤미경이라는 사람 있어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우리 어머니라고요. 위치 추적으로 여기 있는 걸 확인했다고요. 태호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출했어요. 어제 갑자기 나가더니 연락도 안 받고 위치 추적 앱에서 마지막 위치가 여기로 확인됐어요. 당장 투숙객 명단 확인해서 불러주세요. 그때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다급하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전화 받아요. 오늘 장모님 식구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례상 하나 제대로 차리지 못했어요. 컵라면에 편의점 김밥으로 명절을 보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명절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화내고 가버리셨어요. 시누이들도 다 비웃고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2층에서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천박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제가 명절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는지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시 발표 시간을 조금 앞당겨 주세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로비에 있게 해주세요. 오후 1시 30분 리조트 로비에는 직원들과 VIP 고객들이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식 발표가 있다는 소식에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는 구석 한편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라밀 리조트의 새로운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간 수습 과정을 거쳐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실 윤미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남색 정장을 입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5개월 동안 리조트에서 익힌 품격 있는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태호와 지영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저게 우리 엄마야?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라밀 리조트 대표이사 윤미경입니다. 지난 6개월간 이곳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리조트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직원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어떤 철학으로 리조트를 이끌어 오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고객들을 소중한 손님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태호와 지영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놀랐지? 나도 놀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대단한 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너희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니?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제는 진짜로 변해야 해.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편리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윤미경이고 이 리조트의 대표야.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 건지 잘 생각해 보렴.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리조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태호야, 나야. 내일 집에 갈 테니까 있어라.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태호와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부동산 중개사를? 이 집 정리할 거야. 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고마움도 모르고 나를 하녀 취급했지. 이제 이 집도 아버지가 남긴 적금도 보험금도 모두 정리할 거야.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봐. 부모 재산에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보라고. 지영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지난 3년간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이 더 심했어. 이제는 정말로 독립해서 살아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그렇게 저는 집을 처분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듣기로는 둘 다 새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리조트 경영에 본격적으로 매진했습니다. 외삼촌이 남겨주신 이곳을 정말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먼저 직원 채용부터 바꿨습니다. 단순히 학력이나 경력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그 사람의 진심과 인품을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김수진 씨, 왜 우리 리조트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싱글맘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어린이집을 더 좋게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엄마로서 느끼는 불편함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민수 씨, 큰 회사에서 잘 다니시다가 왜 우리 같은 지방 리조트로 오시려고요? 사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서울에서는 자주 뵙기 어려웠는데 이곳이면 주말마다 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우리 리조트의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직원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인사 정책을 펼치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리조트 식재료는 가능한 모두 지역 농가에서 구입했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장님, 우리 마을 고구마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걸로 고구마 라떼나 고구마 케이크 같은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6개월이 지나자 리조트의 매출은 30% 증가했고 직원 이직률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조용히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태호 씨는 새벽 5시부터 카페에 나와서 빵을 굽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하고 일에 대한 불평 한 번 하지 않더군요. 지영 씨는 마트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요양원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사장님, 그 부부가 매주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호 씨는 치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더군요. 어머니들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지영 씨는 거동 불편한 할머니들을 정성껏 돌봐드리고 있어요. 부모님께 못다 해드린 효도를 여기서라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기뻤지만 정말로 변한 건지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조트 근처 시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가 할머니 한 분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저희가 집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경우가 드문데. 저희도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나며 계속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고 했고, 지영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더 이상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태호야, 엄마다. 시간 되면 리조트로 와라. 지영이도 함께. 며칠 뒤 리조트 로비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태호는 깔끔하지만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영이는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이나 불만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말하더군요. 앉아라. 저는 그들을 리조트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편안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고요. 태호의 답변이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영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님, 저희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변한 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저희끼리 잘 살아보려고 해요. 더 이상 어머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이라도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안부를 묻고 저희 근황도 말씀드리고 정말 가족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들 정말 많이 컸구나.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외로웠어.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 어머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과거는 모두 잊고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리조트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명절 음식을 준비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메뉴를 고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여기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거라고 하시던데. 응, 우리 리조트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야.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좋아.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이 이런 큰 일을 하고 계시다니.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명령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드려요.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해. 하지만 너희들 모습을 보니 이번엔 믿어볼 만한 것 같구나. 그날 밤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만든 쿠키예요. 요양원 할머니들께 쿠키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영이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쿠키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독거노인분들이 직접 만드신 수제비누예요. 태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그들은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마침내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태호와 지영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 볼게요. 어머님은 그냥 오셔서 편히 쉬세요. 정말? 너희가 할 수 있겠니? 네,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께 요리도 많이 배웠어요. 물론 어머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정성만큼은 지지 않을게요. 추석날 저는 그들의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직접 준비한 차례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갈비찜은 조금 짠 것 같았고 저는 약간 탔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저를 위해 정성을 들였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님께서 맛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뻐요.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태호 이야기, 지영이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철없는 사람들로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할 건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변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를 내서 저희를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